저를 포함해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벌어진 사건 때문에 이 추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추석, 이날이 저에게 해방의 날이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시댁 시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추석으로 고생하셨을 이 세상의 며느리님들을 위해 제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보기 힘든 가정에서 나고 자랐어요. 21세기와는 맞지 않은 남존 여비의 사상을 가지신 아빠 때문에 말이죠. 아빠가 하늘이다 보니 엄마는 평생 아빠 내조와 집안일 그리고 시집살이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거기다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집안에 도움이 되어 보겠다고 밖에 나가 일을 하신다는 엄마를 아빠는 가로막았어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사회 일을 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항상 엄마를 무시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참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면 엄마가 고단한 삶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평생 엄마 곁에 있다 나중에 제가 능력이 되면 고생만 해오신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살던 저였는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 다짐이 무너지고 말았죠. 바로 지금 제 곁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일을 다니다가 만난 남편은 한눈에 봐도 아빠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남자였어요. 멋도 부릴 줄 알고 성격은 누구보다 세심했죠. 남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저에게 호감을 먼저 표하며 다가왔습니다. 너무 진중하지도 않았고 너무 가볍지도 않았죠. 별것 아닌 일에 먼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던 남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다정다감한 남편은 모든 일을 저에게 맞춰주었고 마치 공주 대접을 받듯이 손 하나 깜짝하지 못하게 해줬어요. 그런 행동들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저는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이 될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 시댁 부모님들 역시 저를 좋아라 해주셨어요. 저도 시부모님들이 좋았습니다. 다른 것 모두 좋았지만 특히 인상 깊고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 바로 시아버님의 행동이었죠. 마치 남편이 저에게 대했던 것처럼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남편이 아버님께 보고 배웠구나 싶었고 제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는 겁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남편의 보호 속에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미래가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받는 대접의 10분의 1도 받지 못하는 저희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속이 상해 있는데 엄마는 그런 저를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엄마에게 할 위로를 반대로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 위로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가지고 양가 부모님을 모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 아빠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엄마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음식 한번 뜨지 않았고 엄마에게 멀리 있어도 엄마가 움직여 갖다 주어야 했죠. 그 행동에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엄마가 받는 대접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따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흘러 이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래도 어떻게 상견례를 잘 마치게 되었고 결혼식 날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뜨는 순간 느끼게 된 건데 저를 쳐다보시는 어머님의 눈빛이 몇 시간 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쁠 눈빛이었어요. 저희 아빠 때문인가 생각을 하게도 되었고 긴 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니 불편하셔서 그런 눈빛이 나왔나 싶었죠. 어찌되었던 간에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상견례 전과 후 어머님의 달라진 점을 못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괜한 제 착각이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어머님께서 행동하시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느낌이 맞았다는 걸요.
그날 이후 어머님께서는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종종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의 표현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상견례 자리에서 본 게 있으니 그걸 재차 말하시는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딜 가서도 눈총을 받을 만한 아빠의 행동이었기에 제가 부끄러워 다른 말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당장 남편 덕분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그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금방 잊혀졌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정말 제가 공주가 된 것처럼 대해주었거든요. 근데 그런 남편의 대접을 받는 저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정말 어이가 없던 게 제가 시댁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여 그 집안에 들어온 전이나 후나 똑같이 아버님의 사랑은 어머님께서 홀로 독차지하고 계셨고 남편도 전과 마찬가지로 어머님에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티가 나게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눈치는 있어서 어른들 앞에서는 무덤덤한 척 했거든요. 물론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기본적인 매너나 다정다감한 모습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게 눈꼴 시려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께서는 저를 질투하더라고요. 애영아, 그거 나눠서 담아. 혼자서 거실까지 그걸 다 어떻게 가져가려고. 가다가 사고나. 반은 내가 가져갈게. 괜찮아, 별로 안 무거워. 그냥 가 있어. 아니라니까. 흘릴 수도 있잖아. 그냥 줘. 그걸 애영이 혼자 왜 못 가져가니? 너는 벌써부터 네 마누라만 끼고 돌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너, 애영이네 집안 분위기 몰라? 이 정도는 애영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을 텐데 뭐가 힘들다고 도와줘? 여기서 거실까지가 100m가 되니? 50m가 되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질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른들 계시는 앞에서 보기 불편한 모습을 우리가 보였구나 싶었죠. 그래서 시댁에서는 좀 더 조심을 하기로 했어요. 내외까지는 아니었지만 최대한 서로의 일만 하기로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서로를 돕기로 한 거죠. 그런데도 어머님께서는 있는 트집 없는 트집을 잡으시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사다 준 화장품이나 여성용품을 담는 파우치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인인 제가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유치하게 보이는 제품이었죠. 당연히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은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애영이 너는 다 큰 애가 무슨 그런 가방을 가지고 다니니? 보통은 핸드백 안에 넣고 다니는 거라 괜찮아요. 제 취향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원씨가 사준 거라 웬만하면 해질 때까지 쓰려고요. 저 생각한다고 사온 건데 안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 지환이가 사다 준 거야? 우리 집 남자들은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 다정한지 모르겠다. 그치? 네, 어머님께 하시는 아버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남편이 좀 대단하긴 했지. 지금도 대단하지만. 근데 우리 아들은 어째 좀 변한 것 같네. 네? 응? 아니다. 그냥 어쩌다 나온 말이야. 분명 제가 봤을 때는 제 남편만큼 부모님에게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가 불만족스러운 건지 남편이 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경 좀 더 쓰라고 말을 전달하려는 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까 전에 설명한 파우치를 저에게 달라는 겁니다. 애영아, 혹시 너 그 가방 나 주지 않을래? 내가 그 가방 대신할 걸 줄게. 네? 아까 그 파우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답을 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 근데 디자인이나 크기나 딱 그런 가방을 필요하는 사람이야. 따로 돈 주고 사면 아깝잖니. 보니까 거의 새 거 같더만
너가 아까 네 취향이 아니라고 한 게 생각나서 그걸 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어차피 네 취향도 아니라며. 근데 겉은 몰라도 안쪽은 화장품들 때문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아유, 괜찮아. 한번 뒤집어서 빨면 되겠지. 그냥 좀 줘라, 응? 어쩔 수 없이 드리긴 했습니다만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우치를 한참이 지나서 창고방 서랍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일부러 저에게 뺏어가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걸요. 그 뒤에는 남편에게 받은 것이 있어도 절대로 시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남편에게 선물 받았다 하면 뺏어가려고 눈에 불을 켰을 테니까요. 그것뿐이 아니었죠. 저야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도와준다고 살림을 살아 결혼 후에도 손에 물 닿지 않게 하려는 남편의 만류에도 집안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정말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시모가 남편이 조금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일로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고생시킨다고 말이죠. 따지고 보면 제가 일을 더 하고 있었지만 앞에 일들 때문에 대충 시모의 성격을 알아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동풍인 시모에게 말해도 저만 힘들 테니까요. 그러다 저희 집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시던 아빠가 결국에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너무 늦게 발견을 하시는 바람에 치료를 할 수도 없었고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할 사이도 없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평생 사회 일을 해본 적 없던 엄마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밖으로 나가 일을 해야 했죠. 뒤늦게 일을 하시는 엄마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좋지 않았던 저는 필요한 생활비를 붙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돈을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자식이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쓰냐며 아직 건강한 자신이 돈을 직접 벌어다 쓰시겠다며 고집을 피우셨죠. 돈을 보내도 쓰시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시기만 하시던 엄마는 결국 가정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소 아빠 때문에 사회 일이라곤 한 번도 하시지 못한 엄마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 평소 살림에 자신 있어 하던 엄마는 가정부 일은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자기 집 살림은 몰라도 남의 집 살림 살아주는 게 쉽나요? 그래서 엄마를 말려도 보고 설득도 시켜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직접 돈을 버시는 일에 재미가 들리신 건지 나이 들어 하시는 고생을 힘들어 하시지도 않고 만족하시면서 지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가슴 아프면서도 또 처음으로 일을 하시며 돈을 벌게 되어 행복해 하시는 엄마를 보니 좋기도 했습니다. 속이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말린다고 말려지는 엄마도 아니었고 저렇게 좋아하시니 그냥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대신 엄마 몸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엄마 일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 판에 제게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어요. 질투만 하던 시모가 저희 엄마가 가정부 일을 시작하자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애영아, 지환이 얘기 들었는데 사돈께서 가정부 일을 하신다고? 다 늦게 그게 무슨 고생이니? 네, 제가 말려도 봤는데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직접 일하시는 게 좋으신가 봐요. 하기야, 사돈께서 가정부 일은 적성에 맞으실 거다. 내가 너희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가 그 상견례 자리인가? 그때 아버님 시중 드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잖니. 그 후에도 종종 뵐 때마다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서 똑같은 여자의 삶인데 나랑은 어쩜 이렇게 다른가 싶었어. 근데 이거 봐라. 그게 다 미천이 되고 재능이 된 거잖아. 평생 해오시던 일 가지고 직업까지 가지시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 안 그러니? 이렇게 사람을 살살 비꼬면서 만날 때마다 우리 엄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웃으며 넘기려고 했는데 이 짓도 한두 번이지 시도 때도 없이 만나기만 했다 하면
또 전화를 했다 하면 우리 엄마 무시하는 말을 하는 시모 때문에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평소 시모 말이라면 하늘같이 생각하던 아버님께서도 한 소리를 하실 정도였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먼저 세상 떠나면 무슨 일을 해야 해? 당신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대해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사돈처럼 평생 일 시켜왔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이 사람 참, 내가 저번에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설령 진심으로 걱정되는 일이라도 내 앞에서만 이야기하라니까. 왜 애영이 앞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해? 앞으로 그런 말 좀 가려서 해. 예, 애영아,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이 사람이 안사돈 걱정해 하는 말인데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너무 언짢아 하지 말아라. 하지만 아버님이 말리신다고 해서 말려질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굳이 우리 엄마를 깎아내리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님과 남편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뭐라고 할 때마다 저를 더 괴롭히려고 했고 우리 엄마를 더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무시를 했죠. 한 번은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전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인지 웬일로 시모가 저희 엄마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었죠. 그래서 그날은 제 속이 뒤집어지지 않고 조용히 넘기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던 시모가 아버님과 남편이 커피를 사러 들어가자 곧바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혜영아, 아까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들 다 싸왔지? 네, 안 그래도 양이 좀 많아서 어떻게 나눠야 할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저랑 지환 씨는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이대로 다 가져가면 다 못 먹고 남길 것 같아서요. 너는 어쩜 네 생각 먼저 하니? 나는 그 음식 남은 거 보고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던데. 네? 생각나는 사람이요? 어머,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라는 말이 있나 보다. 너희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당장 돈 10원이 부족하신 분인데 그 음식이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요즘에 외식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사 먹자고 마음 먹는 게 쉽지가 않다. 나랑 남편은 또 사 먹으면 되니까 가정부 일 하느라 고생하시는 사돈께 갖다 드려라. 아, 그 사돈께서는 가정부 일하시는 집에서 음식을 많이 받아오셔서 필요 없으신가? 뭐 그렇더라도 그거 먼저 드시라고 해라. 우리 입을 댄 거라 금방 상하면 어떡하니? 그 음식이 얼마나 한다고 먹고 싶으면 엄마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비꼬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려 하는 순간 하필 아버님과 남편이 커피를 사서 차에 타는 겁니다. 결국 목적까지 나왔던 말을 다시 삼키게 되었어요. 괜히 시모와 말을 섞어봤자 저만 귀찮아지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무시하기로 했죠. 하지만 시모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 마치 날개가 돋은 것처럼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때 남편과 아버님께서 제 눈치를 보시며 저에게 대신 사과를 해주셔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머리채 잡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시모의 말을 무시를 하다 보니 시모도 반응이 없는 저의 모습에 재미가 떨어지는지 좀 덜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로 위안을 삼고 더 참기로 했죠. 언젠가는 시모가 제 풀에 지쳐 그만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추석 마지막 날이나 다음 주말을 이용해 친정에 가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아빠께서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맞이하는 첫 추석이다 보니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되어 좀 더 일찍이 찾아가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추석 차례를 마치고 뒷정리를 다 한 다음에 저 혼자만이라도 친정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남편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두 명 모두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가버리면
혹시 시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남편은 문제 없을 거라며 회사 일을 핑계로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 혼자 가는 것보다 남편과 같이 가는 걸 엄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좋았죠.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같이 가주겠다고 먼저 말을 해주는 남편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운 계획을 시모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추석 전에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 있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이 없는 사이 남편과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필 시모가 듣게 된 겁니다. 시모는 저희 계획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어이가 없네. 그렇게 우리 집에 있기가 싫었니? 그러면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아니지, 아예 찾아오지를 말지 그랬니? 그리고 너희가 이번에는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내가 못 가게 잡기라도 할 것 같아? 왜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데? 왜 그런 짓을 부모 몰래 계획하냐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입장에서 차례만 지내고 쏙 친정으로 가버리는 게 아버님, 어머님께서 섭섭해 하실까봐 솔직하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저희 엄마께서 혼자 맞는 첫 명절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한 적 없었어요. 죄송해요. 네가 우리 아들 꼬드긴 거지? 네가 착한 우리 아들에게 부모 속이고 너네 집으로 가자고 꼬신 거지?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혼자 가겠다고 한 걸 제가 같이 가자고 먼저 제안했다고요. 회사 핑계 대자고 한 것도 제 머리에서 나온 거고요. 넌 가만히 있어. 그래, 네가 사돈께서 혼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그 걱정을 해결해 주마. 그럼 되겠지? 그렇게 시모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식당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계획을 들었을 때부터 어떠한 변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탓에 잘못을 구하려 해명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저도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면